4주차 복수 테스트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4주가 끝났습니다. 자, 이 법규명령의 한계부터 우리가 쭉 정리를 했었죠. 포괄위임 금지. 그런데 이 포괄위임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문헌의 형식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문헌을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해석을 해서 예측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측이 된다면 굳이 상위법에 직접적인 위임의 근거조항 없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위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봐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 법률, 상위법이겠죠.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느낌상 뭡니까? 굳이 상위법에서 직접적인 위임 조항이 없지만 법률에서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이게 시행령을 봤더니 당연히 법률상 가능한 거, 이걸 시행령으로 정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또는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거,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죠. 상위법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데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한 구체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판례가 여기에 불과하다면 모법의 이해관해서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하위법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런 뜻입니다.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자, 조례는 어떻게 했어요? 포괄위임 가능하고 오히려 법률에 위임 없더라도 주민의 자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관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를 할 때는, 이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아니라면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 법령의 위임이 없어요. 법에 위임이 없는데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처분 요건은 말 그대로 국민들한테 처분할 요건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자, 법에서 위임도 없는데 처분 요건을 바꿔버리겠다? 하위법으로 바꾼다? 안 된다는 겁니다. 법령에 위임 없이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위임이 있다면 이 부령은 법규명령이 되겠지만 위임도 없이 처분 요건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법규성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분의 이 행정규칙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판례는 이 부령은 법규명령으로 보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행정규칙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행정규칙은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처분의 근거법, 재판의 근거법이 안 돼버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처분의 적법 여부는 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틀려버리겠죠. 이때는 부령이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틀렸죠. 자, 4번. 자, 원칙적으로 법규명령 자체는 입법이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이 안 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처분법규 기억나시죠?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 집행행위에 개입이 없이도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는 항고소송에 대상되는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입법부작위도 마찬가지죠. 입법부작위. 처분을 부작위했다면 부작위법 확인소송이 되겠지만 입법부작위는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입법은 일반 추상적 효력이에요. 그래서 이 입법부작위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입법은 일반 추상적이고 거기에 따른 처분이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에 대상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죠. 다만 뭐는 가능했어요? 헌법소원 제기하는 건 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명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돼서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걸 주의하셔야 되겠죠? 대법원에서 법률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자, 우리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돼요? 판단을 한 그 해당 사건에 한해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법령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건에만 적용이 배제될 뿐 형식적으로는 존속하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맞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대법원이 판결문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고를 하고 그걸 보고 개별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 가능하다 그랬죠.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허용된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된 법규명령의 형식은 예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시. 자, 되는데 또 이게 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당해 행정규칙 위임한다? 이렇게 해보면 안 돼요. 위임하는 사항, 이 사항 자체가 이 일정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해야 됩니다.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이 돼야 돼요.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한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이 가능합니다. 자, 구청소년보호법 보이시죠? 시행령 별표의 처분 기준,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 자, 시행규칙, 부령 별표,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으로 오지만 시행령 형식의 이런 처분 기준은 우리 판례가 법규명령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법규명령으로 보되 문제는 그 액수를 그대로 부과하라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그걸 한도, 최고 한도로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라 이런 말이지 정해진 액수를 그대로 부과하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말 정액이 아니라 이 기준에 정한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시행령이 아니라 이제는 부령 형식으로 정해져 있죠. 시행규칙 형식,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처분의 기준 이렇게 들어갈 때는 법규명령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행정규칙,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틀렸죠. 이 경우는 행정규칙으로 보겠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행정각부장이 정하는 고시. 자, 이 고시는 일률적으로 뭐다?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효력 범위가 일반 추상적인데 수권, 위임이 있다면 법규성, 법규명령, 위임 없다면 행정규칙. 그런데 고시 자체가 직접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처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고시인데 법령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다. 자, 위임을 받아가지고 상위법의 내용을 구체시키는 고시라면 상위법과 결합해서 법규명령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틀렸죠.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본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자, 이걸로 외우자 그랬죠. 자, 이런 고시가 이 금액이 어떻게 고시되냐에 따라 제약회사라든가 건강보험공단이 거기에 구속돼서 거기에 따른 한도 내에서 급여가 지급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처분고시가 되는 겁니다. 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에 대상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 맞는 말이죠. 이 외에 또 기억납니까?
청소년 유해매첨을 결정고시라든가 또는 뭐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뭐 목록 이런 것들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고시가 되는 겁니다. 자, 12번.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자, 우리가 자동화된 시스템, 기계에 의해서도 반복적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처분에 재량성이 인정될 때는 이때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처분이 재량인데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버리면 재량권이 사라져버린 거죠. 반복적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행정기본법에서 명시가 됐던 사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부분허가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허가는 허가죠. 처분. 그러나 전체 허가가 나오게 되면 전체 허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전체 허가를 다투는 것이죠. 자, 원자력법상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자, 요게 대표적인 부분허가였습니다. 자, 이 단계부터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건설허가 처분이 나왔어요. 전체 허가 나왔죠? 그러면 전체 허가를 다퉈야지 부분허가를 다툴 실익이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선행처분, 요 부지사전 승인처분,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허가 처분, 전체 허가만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행정작용은 법률 위반하면 안 되겠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 유보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사전심사 결과 통보.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판례 같은 거 정리할 때 따로 이제 볼 텐데 알아는 두세요. 그냥 사전심사 결과 통보지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에요. 사전심사 결과일 뿐이지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정식적인 본처분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뭡니까? 그냥 사전심사 검토 자료만 알려준 것 뿐이지 이 자체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렇게 그 자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신고 납세 방식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에 따라 수령을 했어요. 세금을 수령. 과세 처분을 해가지고 의무를 부과한 게 아니라 신고에 따른 세금을 받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지금 의무를 부과하는 게 없죠. 받기만 하는 겁니다. 즉, 이 자체도 이 자체가 수령만 했지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처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 취소 처리할 때 이제 항상 뭣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까? 3자 이익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제3자 이익도 함께 고려를 해줘야 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 법률상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자도. 원고적격 인정.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3자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안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소기간이라든가 심판 청구기간을 좀 완화시켜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 27조 사망소정의 심판 청구의 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다면 기간이 경과해도 받아주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했죠.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단서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자,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뭡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할 때는 기간이 지났어도 기간 경과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서 받아주는 쪽으로 가자 이런 뜻이죠.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심판 제기할 수 있는 여부 제기하는 경우에 심판 절차, 청구기간. 자, 여기가 문제죠.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3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3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3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구하면, 이해관계인은 요구하면 심판에 관한 것들을 알려줘라. 이렇게 갔던 겁니다. 요구하면. 자, 20번.
재심 꼭 알아두시라 했죠. 재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 권리 침해를 받은 제3자인데 이게 돼야 돼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돼야 됩니다. 소송에 참가를 못해야 되겠죠.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 참가를 못해서 이것 때문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을 못했다. 그럴 때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습니다. 3자에게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 참가를 못했어야 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복효적 행정에까지 제가 OX를 넣어드렸습니다. 재량행위부터는 다음 주에 복습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